네, 당신은 선글라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일상에서 끼면 연예인병 걸린 것 같으니까 관광지에서만 끼는 거? 얼굴만한 빅사이즈? 목에다 꼽는 거? 이것도 아니면 안경보다 빠르게 바뀌는 유행? 자,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하셨다면, 아니, 한 가지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잘 오셨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대중이 선글라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을 깨는 동시에 제대로 된 선글라스 고르는 방법입니다. 한국에는 조금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. 바로 선글라스를 일상이 아닌 관광지에서만 끼는 문화죠. 일상에서 회사 갈 때 선글라스를 끼면 약간 관종 같으니까 관광지에서만 끼는 그런 거요. 선글라스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긴 데에는 빛에 취약한 서양인과 달리 빛에 강한 동양인의 동공, 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보수적인 패션 문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하게 큰 선글라스, 즉 선글라스의 사이즈감 때문이라 생각해요. 요즘 트렌드인 오버령이나 캐다이 선글라스를 제외하면 한국인들이 쓰는 선글라스 대부분은 얼굴에 반을 덮을 만큼 큰 사이즈인데요. 이런 큰 사이즈의 선글라스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상대적으로 코와 입을 작아 보이도록 해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며 특유의 큰 사이즈감으로 꾸민 티를 확 나게끔 하죠. 한마디로 화려해서 좋아요.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큰 사이즈의 이러한 장점들은 그대로 단점이 됩니다. 우선 사이즈가 너무 크면 비율상 얼굴에 온전히 묻지 않아 붕 뜨고 부자연스럽죠. 마치 아빠 양복을 입은 것 같달까요? 또 큰 사이즈에서 오는 화려함은 여행이 아닌 일상에서, 즉 데일리로 쓰기엔 부담스럽고 빨리 질립니다. 그리하여 큰 사이즈감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려면, 다시 말해 과하지 않으면서 데일리로도 쓸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브랜드나 퀄리티요? 그건 사이즈감 다음의 얘기죠. 아이웨어의 사이즈는 보통 브릿지 및 템플의 길이와 렌즈의 가로 넓이를 말하는데요. 아이웨어 사이즈를 고른 팁 중 하나가 동공의 중심이 렌즈의 가로 정중앙에 위치했는지인 만큼 렌즈의 가로 넓이는 아이웨어의 사이즈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에 안경사에게 이 선글라스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하고 물어보면 48 사이즈입니다, 51 사이즈입니다 등 렌즈의 가로 넓이만으로 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듯 렌즈의 가로 넓이는 딱 맞는 사이즈를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. 하지만 렌즈의 가로만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찾거나 렌즈 가로 넓이만을 사이즈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여기 렌즈 가로가 51mm인 선글라스 두 개가 있습니다. 분명 가로 넓이는 똑같은데 사이즈 차이가 꽤 나 보이죠? 이건 렌즈의 세로폭 차이 때문이에요. 커틀러 앤 크로스처럼 세로폭이 좁은 경우에는 가로가 51mm의 큰 사이즈여도 전혀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거기다 좁은 폭으로 인해 어딘가 여성적이면서도 도도한 인상도 주고요. 그에 비해 레이벤은요, 커틀러 앤 크로스에 비해 세로폭이 꽤나 길어 굉장히 남성적이고 어딘가 우락부락한 느낌까지 드네요. 앞서 렌즈 가로를 설명할 때 동공 중심이 렌즈 가로의 정중앙에 와야 알맞는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요. 이와 더불어 아래 눈꺼풀이 렌즈 세로, 즉 렌즈 상하의 중심에 오는지 역시 체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커틀러가 레이벤에 비해 작아 보이는 데에는 세로폭 말고도 브릿지 길이 또한 한몫하는데요. 브릿지란 두 렌즈 사이를 이어주는 마치 다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에요. 레이벤은 21mm, 커틀러는 19mm죠. 에이, 고작 2mm 차인데 별거 아니지 않냐고요? 글쎄요, 신발이나 옷과 달리 아이웨어는 얼굴에 직접 착용하기에 1mm의 작음이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. 단 2mm의 차이로 조금 더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가, 혹은 미니멀적이냐 맥시멀적이냐가 나뉠 수 있죠. 참고로 브릿지 길이는 이렇듯 디자인적인 이유 외에도 눈 위치와 코 높이, 그리고 미간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되는데요. 특히 선글라스가 아닌 안경은 눈 위치와 미간의 넓이에 따라 브릿지의 길이가 더욱이 중요해지고, 브릿지 길이에 비해 코가 너무 크면 흡사 코주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. 이렇듯 렌즈의 가로 넓이와 세로폭, 그리고 브릿지 길이를 고려하여 선글라스를 고른다면 마치 매일 쓰는 안경처럼 자연스러운, 일상에서 쓰고 다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선글라스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. 지나치게 과하거나 얼굴에 맞지 않아 붕붕 뜨는 선글라스는 이제 다신 쓸 일 없는 거죠. 자, 이제 사이즈 외에도 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. 첫 번째 꿀팁은 렌즈 교체하기입니다. 대부분의 선글라스는 빅 사이즈가 많고, 특히 안경이 아닌 선글라스일수록 테 자체의 디자인이 과하거나 촌스러운 경우가 많죠. 또 사이즈는 좋은데 리벳의 디자인이 별로라던가
렌즈 사이즈는 좋은데 브릿지의 길이가 마음에 안 드는 등 선택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이럴 땐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선글라스보다 제품 종류 및 물량이 훨씬 많은 안경의 특성상 마음에 드는 안경에 렌즈만 바꿔 선글라스로 쓰면 되니까요. 어때요? 너무 간단하죠? 이렇듯 렌즈 교체를 통해 안경을 선글라스로, 또 선글라스를 안경으로 바꿔 쓰는 방법은 아이웨어 매니아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. 클래식한 디자인이 많고 선글라스에 비해 유행을 훨씬 덜 타는 안경의 디자인 특성상 유행과 상관없이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한 가지 유의점으론 동일한 태도라도 유색 렌즈가 들어가면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 투명 렌즈를 넣었을 때보다 전반적인 사이즈감이 조금 작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 꿀팁은 목걸이 보관법입니다. 선글라스 케이스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귀 뒤나 티셔츠 목 부분에 또 헤어밴드처럼 끼고 다니실 건데요. 귀 뒤에 걸자니 신도시 아재가 떠오르고 목에 꼽자니 옷이 늘어날 것 같고 또 헤어밴드처럼 하자니 안경 다리가 헐거워질 것 같아서 난감했던 적 없으신가요? 이 모든 애로사항은 목걸이 하나로 해결됩니다. 그냥 안 낄 때는 목걸이에 이렇게 툭 거는 거예요. 굉장히 간단하죠? 현재 목걸이를 활용해 선글라스를 보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만큼 목걸이를 활용한 보관 방법은 단순 보관을 넘어 하나의 패션 포인트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 꿀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선글라스 구매 시 도움될 만한 선글라스만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선글라스의 장점은 뿔테 안경이 안 어울리는 사람도 뿔테가 어울린다는 겁니다. 이게 뭔 말이냐? 보통 눈이 작고 눈썹이 짙은 경우 존재감이 강한 뿔테 안경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일반적인 선글라스는 블랙렌즈로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기에 렌즈와 브릿지 등 사이즈만 잘 고려한다면 눈썹이 짙고 눈이 작아도 뿔테가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. 남들은 다 뿔테가 잘 어울리는데 나만 안 어울려서 뿔테를 못 쓰고 있으셨던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은 단순 제품 추천이 아닌 선글라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제대로 된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어떤가요?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저희는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보다 브랜드가 돋보이는 그런 선글라스보단 마치 쓰고 태어난 듯이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에 더 열광하고 초점을 맞추는데요. 오늘 알려드린 사이즈 고르는 방법부터 여러 팁들까지가 부디 당신이 후자의 선글라스를 소비할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